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풀스택 개발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텐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취업을 했거든요. 그냥 저는 일단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조금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 전선 뛰어들었었는데, 근데 요즘 취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정확히 알고 출발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뭔지, 백엔드 개발자가 뭔지 이런 정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로 나뉘어지는 기준, 성향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게 잘 어울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거는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작업물 있죠. 보통은 이제 PSD 파일일 텐데 요즘에는 모바일 경우에는 이제 스케치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작업물로 웹의 경우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무기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환경의 경우에는 일단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이런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분류가 되고요. 팀 이름으로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웹 개발팀이라든지 클라이언트 개발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백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팀 이름이 보통 이래요. 서버 개발팀, 보통 서버 개발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서버 기술팀, 인프라 기술팀, 뭐 이런 DB팀도 서버 관리자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팀들은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래요. 자바, 스프링, 루비 온 레일즈, 뭐 PHP, 노드.js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서버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적재하고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활용 가능한 API를 우리가 만들고 그 API, 뭐 RESTful API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한테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를 둘 다 믹스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슈퍼 짱짱맨들을 보통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지만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 팀에 소속되어서 분업화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자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건 아닌데 약간 성향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우연찮게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좀 꼼꼼하고 디테일한 면이 좀 필요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좀 그래요. 정말 신기하게도 1픽셀만 살짝 엇나가도 이분들은 다 아십니다. 보통 보면서 색깔 코드를 볼 때도 이 색깔 아닌데 같은 빨간색이라도 보통 우리 알아볼 수 없는데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본인들만의 딱 그 시선이 있어가지고 이 컬러 아닙니다. 이거 약간 픽셀 어긋났어. 이런 것들 정확하게 짚어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정확히 디자이너가 원하는 그 산출물을 똑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각 액션을 만들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힝 움직이는 거랑 힝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정말 디자이너들이 표현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인정신이 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그런 서버 개발자들의 성향은 크게 보는 안목? 이 하나하나의 동작도 중요하지만 전체 데이터의 흐름과 우리 업무의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같은 맥락에서 장인정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데이터베이스 수업 들으실 때 다 배워보셨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그림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나랑 더 잘 맞을까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모든 결론이 다 그렇죠? 해봐야 하는 겁니다. 직접 해보셔야지 내가 뭐가 더 잘 맞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보통 졸업작품이나 여러가지 나만의 프로젝트를 해보실 때 느끼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돼요. 보통 이게 나 혼자 하지 않고 팀 프로젝트로도 같이 할 텐데 나는 이게 너무 괜찮은데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나는 쉬운데 걔네들은 어려워하거나 나는 어려운데 걔들은 쉽거나 좀 이렇게 사람마다 성향이 나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일 때 좀 알아보시면 좀 더 쉽게 나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론트엔드가 좀 잘 맞을 수 있고, 좀 큰 그림을 보길 좋아한다는 분들은 서버 개발자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발이 다 어렵고 나중에 좀 더 고도화될수록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나중에 좀 퍼포먼스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건 조금 서버 쪽인 것 같아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할 때는 서버 쪽이 좀 더 리스키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이게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의 경우에는 이제 다 만든 코드를 가지고도 이제 스토어에 배포를 할 때 보통 iOS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심사하는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할 때도 하루 정도는 꼭 잡아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도 적어도 대여섯 시간 잡아야 됩니다, 배포할 때. 근데 서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중단 배포도 가능하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업무 사이클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뭐 크게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필드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서버 개발자와 클라 개발자는 좀 성향이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진로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였고요. 저는 네, 이번 시간에는 웹 퍼블리셔의 역할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웹 퍼블리셔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본 시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웹 퍼블리셔의 역할을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퍼블리싱을 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걸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먼저 하죠. 뭐 포토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피그마나 뭐 스케치나 XD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개발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웹 퍼블리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웹 퍼블리싱. 여기 이제 웹이라고 콕 찍어서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퍼블리싱의 과정이 좀 생략이 돼요. 약간 저희가 웹을 만드는 방식과 좀 다른 형태로 레이아웃을 잡기 때문에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모바일 웹을 만들 때 이제 이 퍼블리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리싱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화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스타일, 그리고 세 번째를 인터랙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구조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된 디자인을 실제로 이제 웹에서 작동하는 형태로 이제 구조를 잡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화 단계에서는 HTML을 사용하고요. HTML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또 레이아웃을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로 된 부분을 이렇게 구조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측 영역과 뭐 좌측 영역, 그리고 또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텍스트 영역들을 다 이제 쪼개가지고 최소 단위까지 구조를 잡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일 쪽인데요. 여기는 이제 CSS와 관련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이제 디자인 요소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의 경우에는 뭐 컬러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자간, 행간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버튼의 스타일과 이런 입력 필드의 박스 스타일, 뭐 힌트 메시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제어하는 부분이 CSS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랙션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줄여서 JS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활용하는 영역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밸리데이션 메시지가 보여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롤링되는 이미지를 넣거나 이제 이런 인터랙션들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사이트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도 이제 데이터 연동 없이 이렇게 껍데기만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웹 퍼블리싱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먼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 백엔드 개발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서 이제 퍼블리싱된 화면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이제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웹 퍼블리싱의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웹 퍼블리싱의 직무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IT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웹 디자이너가 그 UI 디자인과 HTML 코딩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업무를 적어 보면은 이제 포토샵으로 주로 UI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HTML 코딩도 디자이너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과 코딩된 화면을 던져주면은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이어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문제점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되고 또 새로운 브라우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브라우저마다 화면들이 이제 똑바로 안 보이고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발생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웹 표준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주목되기 시작했어요. 이 웹 표준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화면이 깨짐없이 잘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아니면 이제 노인 등의 취약계층들도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제 무리 없이 사이트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이때 대두됐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쯤 해가지고 이제 HTML하고 CSS를 좀 분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두됐던 직업이 이제 웹 퍼블리셔, 이제 전문 퍼블리셔가 되게 주목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웹사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대기업부터 뭐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제 사이트들을 계속해서 런칭을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 표준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 쪽이 적어서 이제 국비 지원 교육을 받고서 막 참여를 하더라도 몸값도 잘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 퍼블리셔의 역할은 우선은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보이도록 퍼블리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취약계층도 고려한 이제 퍼블리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들은 성장을 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웹 디자이너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존에는 웹 디자이너가 UI 디자인과 HTML 코딩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HTML 코딩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적인 퍼블리싱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분들도 이제 직무에 분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약간 시각적인 디자인보다 이제 코딩 쪽에 조금 더 자신이 있고 관심이 있던 분들은 이제 이 시점에 전문 퍼블리셔로 많이 전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UI 디자이너인데 이제 코딩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 시점에 UX 디자인이라는 게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UI 디자인과 더불어 이제 UX도 같이 신경을 쓰는 이제 UX 디자인이라는 용어들도 이때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또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이제 드디어 앱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앱의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기게 돼요. 저희가 전통적인 웹사이트는 이제 웹 퍼블리싱의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네이티브 앱을 만들 때는 전통적인 퍼블리싱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또는 이제 iOS 툴에서 제공하는 약간 레이아웃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잡기 시작을 했고, 이 시점이 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은 이제 개발 쪽도 분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이 좀 본격적으로 분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비슷해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퍼블리셔가 구조를 잡고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앱의 시대가 되면서 네이티브 앱의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개발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백엔드, 이제 뒷단에 데이터를 주고 API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 개발자분들이 좀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에 정착이 되어 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경험에서 좀 비롯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또 CSS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뷰티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것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퍼블리셔가 전체적인 구조를 딱딱 잡고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이나 이제 여러 가지 PC와 모바일의 환경들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트스트랩이나 뷰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미 퍼블리싱이 된 완제품들을 모듈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퍼블리싱을 하지 않아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면은 몇 개만 조립해서 바로 화면을 만들 수 있게끔 되었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에서 만든 CSS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뷰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머트리얼 디자인을 가져다가 이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또 CSS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앱이 시대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로 나눠지면서 이제 퍼블리싱의 영역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배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할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 있겠죠. 이게 한 비중이 8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싱의 역할이 당연히 있죠. 이게 한 2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중은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도 퍼블리싱의 무게중심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또 프론트엔드 개발이 더 높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전문적인 퍼블리셔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우선 시장이 이제 앱의 시대로 가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비중들이 좀 줄어들거나 간소화되다 보니까 이제 퍼블리셔의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을 보장한 CSS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전문 퍼블리셔 분들의 이제 입지가 점점 좁아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문 퍼블리셔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또 전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개발자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경쟁이나 이제 수요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또 그만큼 공급도 많아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전문 퍼블리셔 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오면서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이 퍼블리싱이랑 프론트엔드 또 개발이랑 또 사고하는 머리나 실제로 이제 스킬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셔 쪽에서는 날고 계시던 분들도 막상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 계속해서 좀 스킬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게 이제 현재의 시점이고요. 그래서 전문 퍼블리셔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로 시작하는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디자이너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화면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 틀어지거나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에 트렌드를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네이티브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이티브 앱으로 구현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 베이스로 퍼블리싱을 해서 다시 이제 모바일 웹으로 구현을 하고 또 껍데기를 씌워서 이제 앱으로 이제 컨버팅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블리싱의 비중이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장 현황을 보면은 퍼블리싱을 잘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잘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한 수요들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하면은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보다는 이제 시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 양쪽의 기능들을 잘 갖춰 두시면은 백엔드 개발자만큼이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없어서 못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말고 전문 퍼블리셔가 이제 커리어를 잡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상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라는 유튜버 분이 올린 영상을 그대로 올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터랙티브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터랙티브가 아니라 고퀄리티의 인터랙티브를 이렇게 구현해내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뭐 개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포커스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디자인 그리고 인터랙티브에 포커스가 된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올려가지고 수상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오퍼를 받았고 이제 구글에 지금은 재직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문 퍼블리셔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정말로 이제 인터랙티브 쪽을 살려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디벨로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요것들이 이제 퍼블리셔 분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자 데이먼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회의실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보고 나쁘지 않으면은 뭐 집이랑 회사에서 편한 시간대에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 주제는 IT 회사의 조직원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각 조직원들의 업무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IT 회사에 속해 있어도 다른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더더욱이 개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 각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채용 사이트를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요. 그 중에 여기 카카오 영입이라고 된 이 사이트에 지원하기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군 분류가 조금 IT 조직에 맞게끔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발 쪽에 가깝고 여기 서비스 사업은 뭐 비즈니스나 기획 쪽, 디자인, 마케팅,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IT 회사의 조직도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좌측에 있는 빈 화면에다가 각각의 업무 역할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IT 회사의 전체적인 조직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업의 시작부터 이제 운영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사업의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구성원을 보면은 이제 기획자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자의 얼굴을 그려놓고서 시작을 할 건데 해외에는 기획자라는 직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디자인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디자이너 아바타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 사람은 기획자입니다. 자, 기획자. 종멸이 있다. 네, 기획자의 업무 영역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전략 기획,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기획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기획, 전략 기획. 전략 기획자가 하는 일은 일단은 이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이 사업의 당위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주요 역할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시장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와 이 시장이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뭔가 저희가 파고 들어갈 틈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을 해요. 경쟁사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사 분석을 합니다. 자사 분석이라고 하면은 자사의 뭐 강점과 단점 등을 분석을 하는데 보통 스와트 분석으로도 많이 해요. 현재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장의 기회와 요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정도를 이 안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 기획을 시작을 해요. 서비스 기획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고객 니즈 분석. 고객들이 어떠한 니즈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시장의 기회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IA를 정리합니다. 이거는 전체 범위 파악. 그 다음에 뭐 스토리보드 또는 프로토타입으로 설계 문서를 제작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은 카 블루 프린트
자, 이 기획단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좌측에 있는 빈 화면에다가 각각의 업무 역할을 먼저 사업의 시작부터 그런 구성원을 보면은 이제 해외에는 기획자라는 직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디자인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디자이너 아바타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 사람은 기획자입니다. 아바타. 네, 여기 보면 아바타가 꽤 많은데요. 개발자는 어떤 이미지로 할까요? 똑똑해 보이는 요 이미지, 요거 갖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분이 이제 개발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발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의 업무 영역은 크게 이제 프론트 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 개발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동차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자동차의 외관이 있고 아래 보시면 자동차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외관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굴러가지는 않아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일단은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 고객의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보통 외관을 디자인을 하고요.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심장과 동력 장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엔진에서부터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발들을 담당을 한다. 이 엔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웹 쪽으로 비유를 들어보면은 엔진을 서버랑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버.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요즘에는 보통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두지 않고 뭐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뭐 카페24 등에다가 이제 호스팅을 맡기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서버를 관리하는 오프라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이러한 서버가 이렇게 한 대씩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서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또 이미지 서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URL로 모바일 네이버를 검색해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전체적인 뼈대는 프론트엔드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여질지 이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프론트엔드 쪽에서 담당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 보여주는 이런 뭐 뉴스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데이터는 이 안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서버를 따로 분리해서 이 안에서 불러와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베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실제 화면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가상의 서버에 존재하지만 저희가 개인 PC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해가지고 이제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PC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테이블이라고 써 있는데 이 테이블의 역할은 뭐 회원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 테이블, 그리고 뭔가 컨텐츠 정보를 담고 있는 포스트, 그리고 뭔가 댓글을 관리하는 커멘트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쪼개지게 되고요.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컨텐츠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라고 하면은 회원 유저의 아이디의 값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회원의 이메일과 회원이 접속한 IP는 어디이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테이블, 여러 개의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프론트 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프론트엔드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HTML 같은 경우는 이런 외관이 있을 때 전체적인 골격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CS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뭔가 라운딩 처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컬러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저희가 차의 와이퍼를 이렇게 키면은 앞에서 차의 와이퍼가 깜빡깜빡인다든지, 아니면 차의 비상등 버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앞뒤에서 이제 비상등이 켜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기술을 좀 더 이제 살펴볼 건데요. 백엔드 기술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익숙한 언어들을 나열을 해보면은 뭐 C샵이라는 게 있고, 자바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노드.j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드.js라는 게 있고, 뭐 PHP, 파이썬, 뭐 루비, 뭐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들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한 핵심 동력 장치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언어들이 다른 이유는 이렇게 퉁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어, 아니면 스페인어, 아니면 중국어, 아랍어, 뭐 이런 것들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뭐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자들이 보시기에 이런 설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그냥 퉁쳐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자가 사업의 당위성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설계 문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 개발자가 이제 이걸 토대로 백엔드를 구성을 하고 이제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프론트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디자이너 아바타를 가져다 넣을 건데요. 일단 기획자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진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빼서 이제 이분 대신에 이렇게 얹혀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 캐릭터를 넣고 싶은데요. 뭐가 좋을까요? 디자이너. 요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캐릭터. 자, 이제 이분은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의 업무 롤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UX 디자인, 다른 하나는 UI 디자인이라고 적어볼게요. UI 디자인. UX 디자인과 UI 디자인을 뭐 명확히 나누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UX 디자인은 좀 더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가깝고요. UI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그래픽적인 디자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X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뭔가 고객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어떠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역할들을 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역할들을 정리해 보면은 네, 리서치 또는 인터뷰, 그리고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뭐 전문적인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A/B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분석까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뭐 더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업무가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UI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화면을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포토샵, 일러스트, 요즘 나오는 뭐 스케치, 뭐 어도브 XD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그런 UI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UX 분석을 바탕으로 UI가 나오고 이렇게 UI가 나온 거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외관과 골격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